삼국지 오나라 손씨 가문의 역사가 만든 강동의 제국. 삼국지에서 오나라는 손씨 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력한 국가로 장강 이남을 기반으로 삼아 삼국 중 가장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한 나라입니다. 손견, 손책 그리고 손권으로 이어지는 가문의 리더십은 오나라를 단순한 지방 세력이 아닌 정식 국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나라의 탄생, 주요 사건, 그리고 멸망까지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오나라의 탄생 배경. 후한 말기 강동 지역은 지방 호족들과 군벌들이 서로 경쟁하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적 잠재력은 컸지만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약하여 지역 세력 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견은 자신의 능력으로 군사를 조직하고 황건적의 남백 84년과 동탁 토벌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강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손견은 강동의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전투력을 보유했으며 그는 동탁의 혼란 속에서도 지방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손견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후한 왕조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싸운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강동 지역의 민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1년 원술의 휘하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 전사하며 그의 생애는 짧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남겨진 손씨 가문의 세력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으나 그의 아들들이 이를 이어받아 강동 지역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손견의 뒤를 이은 손책은 아버지의 잔존 세력을 결집하고 강동 지역에서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카리스마를 통해 단양, 회계, 오군을 포함한 주요 지역을 정복하며 강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손책의 주요 전략은 민첩한 기동성과 효율적인 병력 배치를 통해 적의 허점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책은 또한 주유, 장소, 여몽과 같은 유능한 장수와 책사들을 영입하여 내정을 강화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강동 지역은 안정과 번영을 되찾았으며 이는 손권 이후에 국가를 건국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책은 26세의 젊은 나이에 암살당하면서 오나라의 발전에 중대한 도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손책이 암살당한 후 그의 동생 손권은 불안한 정국을 수습하고 오나라의 실질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손권은 초기부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부 분열을 막고 외부 세력에 맞서 강동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주유, 장음, 여몽 등 유능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며 나라의 기틀을 타졌습니다. 손권은 특히 주유와의 협력을 통해 장강 유역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안정화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강동 지역은 삼국시대의 주요 세력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 손권시대 오나라의 전성기. 손권은 장강 이남의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상업을 장려하며 강동 지역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는 관계시설의 확충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이는 오나라의 인구 증가와 군사 자원의 풍부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해군을 강화하여 장강의 방어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손권은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최신식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오나라가 삼국 중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척벽 대전에서의 승리로 이어지며 그의 군사적 리더십을 입증했습니다. 208년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자 손권은 유비와 동맹을 맺고 이에 대항했습니다. 주유가 지휘한 척벽 대전에서 손권과 유비 연합군은 조조의 대군을 대파하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삼국시대의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로 오나라는 장강 이남을 확고히 지키며 삼국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척벽 대전 후 손권은 장강 유역의 방어를 강화하고 총나라와의 동맹을 바탕으로 전략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또한 전투 이후 장강 유역에서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며 오나라의 부흥은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 손권은 총나라와의 동맹을 유지하며 조조의 세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신의 영토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척벽대전 이후 손권은 유비와의 동맹을 유지했으나 형주 지역의 영유권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형주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삼국 간 세력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권은 초기에는 유비와의 동맹을 존중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형주를 노렸습니다. 219년 여몽은 관우를 기습하여 형주를 점령하고 총나라와의 동맹은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이는 오나라의 영토를 확대하고 방어선을 강화했지만 총나라와의 적대적 관계는 이후 삼국 간의 갈등을 고조시켰습니다. 형주 점령은 오나라의 국력 강화에 기여했으나 이로 인해 삼국 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29년 손권은 황제로 즉위하며 오나라를 정식으로 건국했습니다. 그는 건강 현재의 난징을 수도로 삼고 중앙행정체제를 강화하여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황제로서 손권은 법제를 정비하고 관료체제를 개편하며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손권은 또한 이민족과의 외교를 강화하여 국경을 안정시키고 오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도모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오나라는 삼국 중에서도 안정적이고 번영한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3. 오나라의 쇠퇴와 멸망.
손권의 말년의 후계자 문제로 인해 오나라는 정치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손권은 아들들 간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이는 손씨 가문의 분열과 대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내부는 오나라의 정치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총나라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진나라의 압박 속에서 오나라는 점차 국력을 잃어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관료들의 부패와 민심의 이반이 심화되었고, 육손과 같은 유능한 인재들의 사망 이후 오나라는 강력한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손권 사후 후계자 간의 권력 다툼은 오나라의 내정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손아와 손패 간의 왕위 다툼은 대신들 간의 분열을 초래하며 국가의 근본을 약화시켰습니다. 손권이 생전에 명확한 후계 구도를 설정하지 못한 탓에 이 갈등은 손권 사후 오나라의 정치체제를 흔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손아는 공식적인 태자였으나 손패를 지지하는 세력 또한 강성하여 정치적 균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손권의 사후 손아가 폐위되고 솔량이 어린 나이에 황제로 즉위하면서 전국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솔량의 나이가 어렸기에 실질적인 권력은 대신들의 손에 넘어갔고, 이를 둘러싼 권력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나라가 삼국 통일을 목표로 점차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오나라는 점점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진나라의 사마염이 위나라를 계승하고 280년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오나라를 침공하면서 오나라는 존립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진나라의 군대는 해상과 육로를 동시에 이용하여 공격을 감행했고, 오나라 군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나라는 장강이라는 자연 방벽을 믿고 방어 태세를 유지했으나 내부 혼란과 군사적 준비 부족으로 인해 진나라의 압박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최후의 황제인 손호는 항복을 결심하였고, 이를 통해 오나라는 공식적으로 멸망하며 삼국시대는 끝을 맞이했습니다. 손호는 항복 이후 진나라로 합송되었고, 이후 그의 삶은 기록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나라는 삼국 중 가장 긴 세월 동안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했으나 내부의 정치적 불안과 외부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손씨 가문의 지도력은 초기에는 강동 지역의 통합과 국가 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세대가 거듭될수록 지도력은 약화되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오나라는 삼국 중에서도 해군의 강점과 장강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번영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으며 강남 지역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삼국지에서 등장하는 손권, 주유, 여몽 등의 인물은 오늘날에도 리더십과 전략적 통찰력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